은평 지역의 수건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타당성 부족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습니다.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안 노선을 발굴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지와 어종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춰 관련 분야 취업과 창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은평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수건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습니다. 서울시는 23일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예타 조사를 사실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을 용산에서 은평을 거쳐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km, 10개의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습니다.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로 GTX-A 3호선과의 노선 중복, 신분당선 용산에서 신사 구간의 사업 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등을 꼽았습니다.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기존 노선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발굴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경기 지역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핵 오염수 투기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며 미래 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남기기 위해서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는 바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바다를 이용하는 우리를 향한 폭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환경, 생명의 바다를 남겨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일본이 바다에다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왔어요.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잘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노량진 수산시장 등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표본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시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경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수산물 원산지 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만약에 시작된다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서 각종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예산을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시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눈앞을 가릴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25일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날씨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장마가 다시 시작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거든요. 이번 비 언제까지 내릴 걸로 전망하시나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북서쪽에 대륙 쪽에 고기압, 일본 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놓인 가운데 그 사이에 수증기의 통로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이 따뜻한 공기에 부딪히니까 비구름이 발달하고 대기가 불안정해서 매우 좁은 지역에,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게 아니라 좁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적어도 25일 오전까지 이러한 조건 속에 들어있으면서 매우 좁은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름이 끝나가는데도 아직 덥습니다. 이번에 처서도 지나고 또 비도 내리고 하면 더위는 한풀 꺾일 걸로 전망되나요? 네, 그 비가 내리는 동안은 그 대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온은 일찍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비가 그치고 난 뒤 바로 선선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금방 동쪽으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공기 속에 놓여 있으면서 기온은 그렇게 33도, 막 5도 이렇게 높은 기온은 아니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을 보여서 폭염특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또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이 3개나 발생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직 태풍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태풍은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 자격증이 되어야 태풍이라 하고 번호를 붙이고 이름을 붙이는데, 지금은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 저압부가 2개가 지금 필리핀 동쪽, 그다음에 괌 주변에 발생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더 강하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태풍의 이름을 붙여줄 텐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중 이 2개의 열대 저압부 중 하나는 제9호 태풍 사올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태풍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올 것인지는 한 태풍이 된 뒤에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태풍이 만약 되더라도 필리핀 동쪽에 있는 열대 저압부가 태풍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태풍으로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일본 동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거는 상당한 기간 뒤이기 때문에 우선 일단 이 열대 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할 건지 아니면 그냥 약해질 건지 이거에 더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은평구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춰 관련 분야 취업과 창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평구는 최근 반려동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 24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려동물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은 동물 보건사와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은평구는 앞으로 2달간 수료생을 대상으로 민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고 희망 구민에게 맞춤 교육과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달 15일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채용 계획이 있는 20개의 기업이 참가해 직무 토크 콘서트와 채용 면접, 구직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참여 대상은 취업 준비 청년 200여 명으로 접수는 다음 달 14일까지 양천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전거를 타며 DMZ 접경 지역의 자연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뚜르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다음 달 1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뚜르드 DMZ는 9월 1일 인천 강화 고인돌 체육관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닷새 동안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 500여 킬로미터에서 펼쳐지는데요. 이번 대회는 2개의 본대회와 부대 행사로 진행됩니다. 국제 청소년 도로 사이클 대회에는 미국, 일본 등에서 20개 팀 250명이,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를 대상으로 한 마스터즈 도로 사이클 대회에는 30개 팀 250명이 출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라도 음식 평상시에? 음식 종류도 많고 육지 음식도 많고 바다 음식도 많고 이 젓갈류들이 좀 다른 지방보다 많은 것 같아요. 감칠맛이 좋고 맛있었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오는 것도 맞아요. 걸출한 음식 문화가 발달한 전라도 지역. 감탄을 자아내는 맛뿐만 아니라 두 눈을 의심케 하는 화려함에 많은 사람들이 맛의 고장으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도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남도 음식 명인들은 바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젓갈로 이제 승부를 했죠. 섬 지역마다 그 젓갈을 넣는 게 틀리더라고. 풍부한 젓갈로 맛있게 담아서 그렇게 해낸 것이 관건입니다. 지역 특성상 남해와 서해가 인접해 독특한 해산물이 많아 젓갈 문화가 발달한 전라도. 정어리 젓갈부터 새우젓과 갈치속젓, 심지어 젓갈로 잘 쓰이지 않는 고등어까지 다양한 어종들이 젓갈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젓갈 문화는 오랜 역사와 함께하는데 이는 고려시대 난파선을 통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7년 태안 마도에서 발견된 세 척의 고려 난파선. 이곳에서는 수십 점의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전남 나주와 장흥, 여수 등에서 만든 각종 젓갈이 담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발견된 목간에는 지금의 해남인 죽산현의 아무개 씨가 개경에 있는 지인에게 개젓 한 항아리를 올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남에서 개경까지 권력자에게 젓갈을 보낸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전라도 젓갈이 귀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소금이 꼽힙니다. 전남 신안과 무안 등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라도에서는 천일염을 오랜 기간 숙성시켜 간수가 빠진 상태에서 음식에 활용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음식을 더욱 맛있게 하는 비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재료 본연의 맛과 어우러져 다양한 양념 맛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라는 거죠. 소금을 저장할 때 보면 밑에 간수가 막 빠져나와요. 특히 이제 여름에 쓴맛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쓴맛 성분이 이제 제거가 되거든요. 저장을 통해서 적게 넣고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그 맛에 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지리적 환경도 전라도 맛을 다채롭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를 끼고 있어 수산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온화한 기후와 여름철에 집중된 비로 농산물이 재배되기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춘 건데요. 이에 전라도만의 고유한 음식 문화가 오랜 기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매력으로 남도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음식문화 축제와 명인 발굴에 힘쓰고 있는 전라도. 전문가들은 최근 레토르트 식품과 간편 조리식품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남도 음식의 전통을 잇기 위한 체계적인 후학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도 딸이 셋이 있지만은 내가 하는 것만 봤지 손수 안 해요. 엄마가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아, 이 문화도 사라진구나. 어떤 상인들로 인해서 그렇게만 이어가지 안 하는 거에 가르쳐야죠.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워야 되고 또 그 문화가 있는 거 있어요. 원재료의 욕심을 좀 젊은이들이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맛의 1번지로 자리매김하며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전라도. 오랜 역사와 함께 명성을 이어온 만큼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전라도 음식이 가진 개성이 앞으로 K푸드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